네, 먼저 이번 이제 우리 코스에서는요, 부글부글 화에 대한 감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부글부글 화가 마음 빛깔의 유아용의 실제 정의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부글부글 화라고 아이들의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적 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8주간에 한번 화의 감정을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갈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주 마음 동화를 통해서 마음이 부글부글부글 솟아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원인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간도 가지면서요. 내가 화를 냈을 때 상황을 상상하면서 화를 잠재웠을 때 어떤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동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화가 났지만 사실은 너가 좋았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속마음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음률이 있는 가사로 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또 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을 통해서 내가 화가 난 감정을 울거나 짜증내거나 발을 동동 구르거나 불쾌 감정을 막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언어로 아이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카드 3주차에 진행됩니다. 4주차에는 마음 입체 표현으로요. 화가 난 마음, 불같은 마음에 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타버리거나 시들어 버리겠죠. 자, 그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온한 옥토 같은 데에서 우리 꽃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는지,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시들어진 꽃이 환하게 활짝 피는 꽃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마음 꽃병을 통해서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쁨의 마음꽃을 피어나게 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5주 차에는 마음 드로잉을 통해서요, 이 표정책을 내 얼굴에 대면서 내 얼굴이 화가 났었을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내 얼굴이 행복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위가 밝아지는지를 실제 아이들이 표정책에 그리면서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주 차에서는요, 마음 숨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정말 화가 났었을 때 신문지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신문지로 마음 숨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마음 숨을 통해서 화가 날 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좋은 마음 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7주 차에는요, 마음 동시를 통해서 나 화났어? 나 화날 때 이런 사람이야? 근데 화가 나니까 내가 왜 화가 났지?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 동시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못 찾아서 화가 났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찾아줘서 기분이 좋아하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동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마음 놀이를 통해서요, 그동안에 느끼고 들었고 놀아보았고 노래도 불러보았고 그림도 그렸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나의 화가 난 마음을 놀이를 통해서 훌훌 날려버리고 내 화가 난 마음을 작게 쪼개어 부숴보고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먼저 이번 이제 11월에 할 9호 1주부터 4주까지의 활동 이번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부글부글 화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이랑 놀이랑 TV에는 모든 주차의 영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특히나 우리 마음 빛깔의 0단계에만 있는 동요가 아니라 유아가 하고 있는 지금 마음 챈트송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게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시작송과 함께 자리에 예쁘게 앉아보세요. 네, 마음 빛깔 시작송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 인형이 나와서 마음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놀자고 했는데 빵 하고 터져가지고 머리가 삐죽쭉 솟아난 것처럼 보여요. 마음 동화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나눕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는 눈사람이 보이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마음 동요. 그리고 마음 동화 영상에 대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천천히 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화는 몹시 못마땅하고 언짢아서 막 내는 썩나는 마음을 말해요. 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얘기할까요? 마음 빛깔에서는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썩이 나는 것, 이 마음을 화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속상해서 성이 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지만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화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노래로 한번 배워볼까요? 유아가 하는 챈트송입니다. 다스려요. 다스려요. 기분이 나쁘고 속상해 성이 나는 것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 네, 이렇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영상 안에 영아에서부터 유아까지의 저희가 이 감정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이 영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아까지의 쭉 감정을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것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유아의 챈트송도 1주와 5주 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빛깔의 0단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어떤 그 조작적 정의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요. 아이랑 놀이랑 홈TV와 챈트송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송이 나오고 나서 마음의 태에 앉는 거는 모두 다 아시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음동화에서 마음이가 함께 화가 난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마음동화 책은 이 부글부글이라는 책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포근이에요. 포근이. 부글이가 아니라 포근입니다. 저희가 그 슬픔이는 씩씩이고요. 두려움은 씩씩이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 경험하는 이 감정의 반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근이가 친구랑 놀고 있다가 친구가 이제 눈덩이를 던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곧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배경입니다. 이제 눈덩이를 던지는데 놀다가 던졌더라도 화가 나잖아요. 놀다가 맞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놀다가 화가 나서 펑 하고 이게 팝업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펑. 네. 선생님들 그 동화 읽어주실 때 펑 꼭 해주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팝업북으로 아이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은 주인공이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얘한테 너가 놀아 너 어떻게 나한테 던질 수 있어 하고 막 화를 내면 얘가 어떻게 될까라는 잠깐 상상하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하면 화가 나겠지? 그럼 잠깐 내가 숨을 좀 쉬고 마음 숨을 들이마시고 내 화를 조절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화가 나서 막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친구가 속상하거나 나를 무서워할 것을 좀 보면서 그래 내가 친구한테 두렵게 하거나 친구가 나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울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친구한테 다시 예쁘게 말을 해줘야겠다.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내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화마음 동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팝업북으로 펑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기 안에 있는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씩씩, 부글부글, 삐쭉삐쭉 빨개지고 모자가 휙 날아가는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 내가 화난 감정이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모든 영상도 동화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동화를 보면 아이들이 동화책에서만 이렇게 멈춰있는 그림 이상으로 또 움직이는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동화책 표지 뒷면인 이곳에 여기에도 QR코드가 있고 부모님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마음 편지 안에도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QR코드로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선생님들이요.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영상을 보시면은 마음 동화를 다 읽어주지 않아도 흐름으로 아이들한테 그림을 보면서 흐름으로 알려주신 다음에 영상을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포근이가 이렇게 친구와 함께 눈 던지기 놀이를 해요. 빨간색 모자 아이가 친구가 포근입니다. 네, 저 빨간색 모자 아이가 포근이고요. 화나면은 삐쭉삐쭉 이렇게 모자가 휙 날아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번개머리가 되는 그런 아이가 포근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2주에는 마음 동요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 동화 때 마음 동요 부르면 안 되나요?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마음 동화를 하신 다음에 뒤에 우리 친구들 여기 노래도 있어. 우리 한번 노래도 불러볼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마음 동요 부를 건데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먼저 미리 들어보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음 동요 같은 경우는요, 활동을 하실 때 마음 빅북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또 이 빅북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언어 영역이나 음률 영역에 게시하셔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그림만을 보고도 이 노래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는 아이들이 후반기입니다. 우리 4살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죠? 네, 상반기 동안 우리 아이들 정말 기본생활 습관 잡게 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후반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 화가 나는 마음을 조절해서 유아기로 갈 수 있도록 이 동요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실은 말이야의 이 가사를 보시면은 사실은 말이야, 난 네가 좋아. 사실은 말이야, 같이 놀고 싶은데 그런데 말이야, 너 맘대로 하면 내 마음이 삐쭉삐쭉 점점점점 화가 나. 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러다 말이야, 삐죽한 마음에 내가 막 화를 내서 꾹 하고 찔리면 우리 모두 아프잖아. 아프면 어떡해요? 같이 못 놀잖아. 그래서 말이야, 사이좋게 놀자. 마음대로 말고 화내지 말고 알았지? 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휘로 구사하듯이 동요의 가사가 되어 있어요. 되게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야, 난 네가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률이 굉장히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음으로 불러보기도 하고요. 한 구절씩 따라 불러보면서 아이들과 이 가사에 담겨 있는 내가 말하는 듯한 느낌을 아이들이 구사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삐쭉삐쭉, 점점점점. 그리고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였나요? 쿡 하고 찌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짜증나. 너랑 안 놀 거야. 이렇게 쿡 하고 찌르는 게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난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 그걸 쿡 이렇게 표현하였죠. 그래서 이 쿡 하고 찔렸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상처를 받고 아프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놀자라는 의미의 동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 동요 영상도 여기 동화책 안에 있는 뒤편 악보에 수록되어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지에도 마음 동요 칸에 QR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 노래가 좀 익숙해지면요. 이제 뭐 내 마음 삐쭉삐쭉 할 때 쿵쾅쿵쾅 뭐 쿡 하고 찔리면 아니면은 쿵 하고 찔르면 쿵 하고 때리면 이렇게 가사를 조금 바꿔서 아이들과 더 다양한 개사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끔 노래를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슬픔 잠깐 들어볼게요. 사실은 말이야, 난 네가 좋아. 사실은 말이야, 같이 놀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네 맘대로 하면 내 마음 삐쭉삐쭉 점점점 점점점 화가 나. 터졌습니다. 이러다 말이야, 삐쭉한 마음에 욱하 네, 굉장히 빠른 음률감을 가지고요. 화가 난 마음을 조금 더 재미있게 풀어낸 동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주에도 아이들이 이 동화 영상 자체에 이 MR 버전이 깔려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보게 하고 2주차에 이걸 가지고 율동할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3주는 마음카드예요. 마음카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카드 안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은 내가 화가 난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또 뭐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아이들이 어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휘 구사력을 높여주는 데에 필요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그림 보여주고 글자 보여주는 형태로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제 이렇게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나면 아이들은 보통 울잖아요. 울거나 때리거나 물거나 짜증내거나 선생님을 부르거나. 근데 선생님을 불렀는데 말도 못해. 너무 화가 났어. 이미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 부리기 급급해. 요럴 때 선생님들이 이 카드를 보여주면서 친구가 놀려서 어떻게 된 거야? 화가 난 거구나.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한테도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지금 몸으로 화를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거와 함께 아이들이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주간에 이거 쓴다고 바로 집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다가 집에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 보내주셨을 때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이 건강한 단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짜증 부리고 자기의 화를 표현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아이들이 짜증 부리고 화낼 때 훈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7명을 보는데 14명을 보는데 그 많은 애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울어도 받아주는데 집에서는 그 한 명의 아이, 2명의 아이가 화를 내는 걸 그렇게 못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네, 집에서 좀 받아주시라고. 네, 우리는 14명 받아보는데 왜 어머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냐. 아이들이 삐쭉삐쭉 화가 났다, 놀려서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언어 카드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공해드린 마음 카드를 충분히 탐색하신 후에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 빛깔은 모든 영상들이 다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영상부터 보여주시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영상에서 아이들이 이 말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지루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과 상호작용 지금처럼 해주셨던 것처럼 재밌게 노신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 저 말인데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했던 거 집에 가서 보면서 그건데 라고 아이들이 회상하고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영아들이 마음카드 속의 그림을 충분히 탐색하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그림에 맞는 내가 말했던 말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 화의 감정을 너희들은 어떻게 집에서 하니? 너가 진짜 화가 날 때는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땡땡이는 화났을 때 막 발로 바닥을 차더라.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보니까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더라. 진짜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더샵 블루시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이런 아이 있나요? 네, 정말 머리를 막 박거나 정말 이렇게 문지방에다가 계속 자기 몸을 자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화가 난 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너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을 한 거나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한 거나 밀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4살의 후반기이기 때문에요. 물론 연령의 개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후반기 되면 조금 훨씬 나요, 앞에보다. 네, 4살이 특히 후반기 되면 조금 어른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카드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서는요. 앞에 이제 동화를 하면서 화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동요를 부르면서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인데 라는 나의 마음을 이해받았고 이제 언어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걸 건강에 표현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입체 표현을 하고 드로잉 활동을 하면서 놀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활동을 한 친구들한테요. 이번에 입체 표현은 또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진 입체 표현이 됩니다. 자, 먼저 사전 활동으로는요. 실제 꽃과 꽃병을 탐색해보면 제일 좋은데 원에 있는 꽃과 꽃병이면 가장 나이스. 그리고 이게 없다 했을 경우에는 사진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병에 꽃이 이렇게 꽂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이 꽃병에 예쁜 꽃이 들어가 있네. 근데 만약에 이 꽃병에 예쁜 꽃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바깥에 들판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 아주 따뜻하고 우리 꽃에 도움이 되는 좋은 흙이 있어야 돼. 그리고 흙과 햇빛도 있어야 되고 선선한 바람도 있어야겠지. 그리고 이 꽃을 퍼뜨려 주려면 나비도 필요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꽃병에 막 뜨거운 불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 말고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꽃이 말라서 타버리겠죠. 시들어버리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불같이 화가 난 마음에는 꽃이 시들고 내가
활짝 웃고 행복한 마음으로 친구야 사랑해 너 도와줄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길 때는 꽃이 활짝 핀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꽃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나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미 아시겠지만 기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기쁜 꽃이 나왔죠. 네, 그러면 화가 난 마음 막 시들어요. 축 시들어 있어. 특히 여기에는 제가 색칠을 이렇게 했지만 검은색으로 좀 색칠하시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난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마음이 열이 막 스팀이 막 솟아오르니까 꽃들이 들어와도 이 뜨거운 열 때문에 시들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천천히 숨을 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래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지. 저 친구랑 또 나랑 안 놀면 심심하겠지. 다시 친구랑 재미있게 놀아야지 하고 다시 친구야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사이좋게 놀자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예쁘고 활짝 핀 꽃이 기쁨의 꽃이 이렇게 다시 피어난대.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꽃병의 편안한 방향에는 활짝 핀꽃 또 이 활짝 핀 꽃이 다시 화가 난 마음 속상한 마음 내가 열이 나는 마음 이런 마음에 들어가면 시들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난 마음은 내가 화가 날 수도 있어. 화가 나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불쾌한 마음이에요. 우리 두려움 슬픔도 불쾌한 마음이지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 것이 어떤 피로감을 표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 화가 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화가 있냐면 친구가 괴롭혔을 때 거부하기 위한 나를 방어하기 위한 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아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배고플 때 화를 내는 거죠. 잠을 못 잘 때 화를 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화예요. 그리고 또 좋은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 좋은 화일까요? 내가 지금 과제를 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하는데 맨날 우리 더샵 블리시티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4살반 선생님들만 계속 행사를 준비해. 선생님들 화나요? 안 화나요? 화 엄청 나죠? 화나죠? 왜 맨날 우리만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원 행사인데 한반 선생님만 계속하면 열받잖아요. 그럼 그때 화가 나는 거는 내가 나만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같이 해야 되는 독력해야 되는 일에 하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정당한 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중요한 화 중에 하나는 정의로운 화예요. 의분. 우리 일본에 우리 제압당했을 때 네, 그랬을 때 독립군들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정의로운 화입니다. 이런 화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화를 안 내고 못 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화내지 말라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낼 수는 있어요. 화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그 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쿡 찌르고 막 칼질을 하고 총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화라는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잘못된 각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화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일 때 건강하게 너의 화가 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4살 때부터 조금씩 알려주시면요. 5살 때 올라가고 6살 때 올라갈 때 무조건 의자를 던진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서 화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내가 화가 나요. 기분이 나빠요. 라고 화가 난 얼굴과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표현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 4살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요. 아이들이 화에 대한 마음을 이해받고 화에 대한 마음을 느껴보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시간들을 한 달 내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가 났었을 때 즐거운 감정을 생각하고 재미있었던 노래들을 생각하고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좀 까불까불거리는 노래를 통해서 화가 난 마음을 잠깐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경험들을 하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모두 또 4살 우리 0단계 교육은 마쳤고요. 이번 부모 교육은요.
지구를 움직이는 1%의 유대인 교육법을 가지고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교육법 안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1%가 될 수밖에 없었던 대화들을 하였는지, 그 교육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들으셔서 같이 원과 가정이 일치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교육적인 내용들은 ILM 교육연구소 알고 계시죠?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사장님께 링크를 받으시면 그때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부모교육 때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0단계의 교육은 11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